자, 그럼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만 해보고 우리 국민의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출국날 배웅 나갔던 데 이어서 귀국길 마중에도 나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웅 나간 이 장면을 보고 언론들이 많은 해석을 쏟아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과는 악수도 하고 다소 길게 대화도 이것저것 나누는 모습인데, 근데 또 대조적으로 한동훈 대표와는 어떻게 악수를 했나 봤더니 이상민 장관보다는 짧은 시간만 악수를 했다. 그리고 크게 어떤 얘기를 나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기사들이 오늘 막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에게는 수해 현황 보고를 받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거 너무 비교가 되는 게 아니냐, 뭔가 갈등을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는 크게 그렇게 의미부여할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생각합니다. 우리가 네. 너무 그 서울 수도권 위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남부지방에는 사실 수해가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금 재난 안전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주무장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대통령을 마중을 나와서 뭐 수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러이러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한두 마디 말씀하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저 시각이 지금 새벽 6시 아닙니까? 네. 사실은 대통령께서 2박 4일로 체코를 다녀오셔서 굉장히 피곤한 일정이에요. 네. 갔다가 식사 적응도 채 되기 전에 돌아와서 새벽 6시에서 트랩에 내렸는데, 그러면 거기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길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내일이면은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통령과 그 당 지도부 간에 만찬이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아마 그 자리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굳이 어제 이렇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일 지도부 만찬이 있으니까 그때 충분히 얘기를 하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 오늘로 취임 2달이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의 지도부 만찬 회동이 예정돼 있죠. 당 대표 취임 다음 날 만찬 회동을 한 데 이어서 이번이 이제 2번째입니다. 그런데 현안이 워낙 쌓여 있기 때문에 이번 회동에도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까지 올려주십시오. 나토 정상회담하는 국민의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좀 흐렸잖아.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 통화뿐만이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전혀 문제 없고요. 자, 그런데 내일 만찬을 두고 한동훈 대표가 내일 만찬에 앞서서 윤 대통령과 독대를 좀 하게 해달라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아주 주요한 현안들을 의논해야 하는데 배석자가 있으면 좀 진솔한 대화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뭔가 의정 갈등 해결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기도 하고요. 조금 비판적인 의견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좀 불편한 심기가 감지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왜 어떤 부분에서 그 불편한 심기가 있을까요? 독대 요청에 대해서는? 저는 그 한 대표하고 윤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예,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불편한 부분은 그거 아닐까요? 왜 이게 사전에 네. 만남을 요청한 게 나왔는지 그 부분을 불편해할 겁니다. 근데 답변을 잘 못한 것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그 요청을 했을 때가 제가 따져보니까 아직까지는 대통령께서 해외에 계실 때고, 아하. 이런 보고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직접 대면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그래서 아마 대면 보고가 들어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결정이 나오겠죠. 곧 네. 내일이니까. 근데 불편하건 아니건 다 떠나서 내일은 윤 대통령하고 한 대표가 독대가 됐던 뭐 어떤 형태를 취하던
네. 긴밀한 내용을 오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비단 의정 갈등 해결뿐만 아니고 지금 당과 정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시각이 그닥 곱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분이 만나서 네. 뭔가 국민의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의 로드맵을 이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심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일단 추석 연휴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번개 만남을 가졌던 사람이 있죠. 바로 윤상현 의원인데요.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독대 요청을 했다.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 이거는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한동훈 대표가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민심에 현주소를 많이 느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대통령께 전하겠다 하면은 오히려 만찬회담보다는 따로 어떻게 다른 기회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독대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지 대통령께 민심의 어떤 현 주소에 대해서 항상 알리고 또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런 구조가 이루어져야죠. 자, 그러니까 독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개인 의견을 또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윤상현 의원도 독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굳이 이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부분들은 좀 지적할 내용으로 언급을 한 것 같고 또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독대를 요청했다는 것 자체가 소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독대를 요청한 것이라고 시인한 셈이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좀 폄훼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실이 불편한 게 아마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 주셨는데 첫 번째는 대통령께서 순방 기간 동안에 이 독대 요청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든 언론의 이슈가 독대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가다 보니까 대통령의 순방 결과 특히 체코에서 있었던 원전 이 계약에 대한 노력 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많이 묻혔다.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대통령이 활동을 갖다가 통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을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게 아니냐 하는 측면을 하나 이제 불편해하는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독대를 언론을 통해서 알리면서 이것이 대통령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 뭐냐면 독대가 단판은 아니잖아요. 어떤 뭐 여당 대표가 대통령과의 만남이 어떤 뭔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판 짓는 자리가 아닌데 네. 마치 그런 것처럼 대통령을 코너에 모은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대통령과 한동훈 그 대표 간에 그 독대 자리가 만들어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감이 들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이미 지금 대통령실의 반응이 그래요. 만찬이 있으니 그때 한번 봅시다라 그러는데 뭐 내일 보면 알겠죠. 뭐. 네. 그 한 가지는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일단은 그 독대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처음 공개가 된 것은 이것은 국민의힘 측에서 확인을 해줘서 언론에 보도가 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의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처럼 그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저는 독대가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료 현안이 굉장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네. 대표는 그 다양한 의료계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소통을 해왔고 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현안의 해결 방향에 대해서 뭔가 가감 없이 조언을 해야 될 만한 그런 타이밍에 있습니다. 그러면 네.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대표의 얘기를 한번 긴밀하게 들어보셔야 될 만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독대가 과연 내일 만찬 전에 이루어질지 아닐지 내일이면 저희가 다 알 수 있으니까요. 또 어떤 현명한 결과가 도출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네 분과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